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자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방금 미국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거거든요. 위험 투자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지금 기사들 중에 빚에 관련된 기사가 가끔 나올 거예요. 빚. 정치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팩트만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빚폭탄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빚폭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동안 저금리로 계속 갔죠.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저금리였습니다. 미국은 장기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자,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한국도 많이 낮아졌던 상황에서 요즘 조금 올린 건데 금리를 낮게 해서 경제를 부양해놨었으니까 그동안 해놨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자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이 쉽죠. 대출이 쉬워요. 막 해줍니다. 이자가 낮으면 얼른 대출 받아서 사업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말 위험하다고 해서 나쁜 걸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 임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돈을 구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일정 부분 이상은 위험한 투자가 늘어나요. 스타트업 성공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1%예요. 1%에서 높아봐야 3%? 근데 대출 받기 쉬우면 당연히 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사업 중에는 건강한 사업도 있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낮은 동안에 위험한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심지어 실제 현금이 아니라 신용으로요. 빚으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빚이. 근데 그게 계속 빚폭탄이 늘어난다 하잖아요. 근데 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지켜볼 수만은 없거든요.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위험한 투자 더 이상 안 해도 충분해 라고 해서 금리를 올려가기 시작하는 거고 한국도 고민은 하게 된다라는 거죠. 빚이 크면 클수록요. 너 빚 갚아 라고 하기 시작했을 때 한두 명씩 못 갚기 시작하면 파산하고 거기서 파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더 빨리 갚으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못 갚는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또 폭탄이 터지고 연쇄적인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전에 충분히 회수 가능한 상태에서 이 빚이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일환으로 자 빚을 얼른 갚아 라고 말하는 강제적인 거 이전에 금리를 높임으로써 우선 빚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그러니까 경제기사가 빚이 폭탄이 늘어난다 하면서 금리 인상하면은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더 이상 사람들 보고 살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두 개는 같이 주장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 국가가 만약에 빚폭탄을 아는 채로 연쇄폭탄이 시작되잖아요. 앞으로 빚을 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빚 싹 다 터집니다. 2007년 미국 그것도 결국에는 막 어려운 얘기인데 자산유동화 채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빚이 터진 거예요. 빚. 이 빚은 얼마나 적을 때 터뜨리느냐 일부러 그 거품이 얕을 때 터뜨려서 연착륙시키느냐 서서히 터뜨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터뜨리는 와중에 거품이 더 많이 늘어나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빚을 덜 늘리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기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로 지금 10년이죠. 저금리로 10년을 갖고 온 이거를 계속 가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뭐가 하나 삐끗해서 한두 명씩 터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기업도 터져나가고 옆에 있는 신흥국은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은행은 당장 대출 문 닫아버리고요. 그냥 다음날부터 닫아버리고 있는 빚부터 다 갚으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은행이 살아야 되니까요. 은행이 터지면 일반 예금자 보험 빼고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문 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위험해져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것만 딱 들어보면 되게 위험하죠, 지금.